200년 전통을 자랑하는 일본의 가스오부시 공방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가스오부시의 숙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품질이 점점 불안정해졌고 거래처에서도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해결한 건 바로 한국의 온돌이었습니다. 방을 따뜻하게 데우는 기술로만 알았던 온돌이 어떻게 일본 전통 공방의 숙성 기술을 바꾸고 최고급 가스오부시를 다시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 참여로 어려운 우리 채널에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남이라고 합니다. 저희 집안은 일본 시코쿠에서 200년 동안 가스오부시를 만들어 온 전통 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방에서 나는 훈연향이 익숙했고 바삭바삭하게 마른 가스오부시를 칼로 썰어보는 게 놀이처럼 느껴졌어요. 가스오부시는 일본 요리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식재료로 훈연과 건조를 거쳐 단단해진 후 면도날처럼 얇게 깎아 국물의 감칠맛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물 요리를 즐기는 일본인들에게 가스오부시는 단순한 재료가 아니라 맛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희 공방은 전통 방식을 철저히 지키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한 기계식 건조 방법도 있지만 저희는 자연 숙성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수십 년 된 숙성실에는 습기를 머금은 나무 선반이 빼곡히 들어서 있고 그 위에 훈연된 가스오부시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놓여 있었습니다. 창고 벽에는 흰색과 푸른빛을 띠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이는 가스오부시의 깊은 감칠맛을 더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가스오부시는 훈연 후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며 숙성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온도가 25도에서 30도를 유지해야 하고 습도는 60에서 80% 사이에서 조절되어야 합니다. 이 환경을 유지해야 곰팡이가 적절히 번식하며 깊은 풍미를 만들어내죠. 그런데 올해 예상치 못한 기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최근 몇 년간 날씨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어요. 어린 시절 기억 속의 겨울은 항상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있었어요. 차갑지만 견딜 수 있는 정도였고 숙성실 내부 환경도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낮 동안에는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지만 밤이 되면 기온이 급격히 영하로 떨어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문제는 이런 급격한 온도 변화가 가스오부시의 숙성 과정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이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훈연을 마친 가스오부시는 약 6개월에서 2년까지 건조 및 숙성을 거치며 깊은 풍미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밤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숙성 과정이 멈추거나 비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온도가 너무 낮아지면 곰팡이가 제대로 번식하지 못하고 숙성 과정이 지연됩니다. 반대로 낮에는 기온이 올라가 습도가 급격히 변하면서 곰팡이가 과하게 번식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결과적으로 숙성이 제대로 되지 않은 가스오부시가 속출했고 특히 몇몇 제품에서는 곰팡이가 과하게 번식해 출고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품질이 들쭉날쭉해지면서 거래처에서도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만큼 풍미가 깊지 않다. 건조 상태가 일정하지 않다. 아버지는 밤마다 숙성실에서 시간을 보내며 곰곰이 생각에 잠겼어요. 낡은 나무 선반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숙성 중인 가스오부시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한숨을 내쉬는 모습이 눈에 띄게 늘어났어요. 이런 날씨가 계속되면 우린 더 이상 전통을 지킬 수 없을지도 몰라. 200년을 이어온 방식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명백했어요. 기후가 계속 변하고 있고 지금처럼 가다간 몇 년 내에 공방이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한국에서 건축 엔지니어로 일하는 남편 성민이 공방을 찾았습니다. 성민은 숙성실을 한참 동안 둘러보더니 뭔가 떠오른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이거 한국식 온도를 적용하면 해결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공방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버지와 직원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성민을 바라봤어요. 온돌. 그건 겨울철 방을 따뜻하게 하는 거잖아. 우리는 난방이 아니라 건조를 해야 해. 솔직히 저도 의아했습니다.
온돌은 겨울철 방을 따뜻하게 하는 시스템인데 이게 건어물 숙성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하지만 성민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난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습도를 조절하는 데도 효과적이에요. 특히 이렇게 기온이 급격히 변하는 상황에서는 바닥에서부터 균일하게 열을 전달해 숙성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요. 온돌이 바닥 난방을 넘어 숙성 과정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니 아버지는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어요. 우리 방식은 200년 동안 이어져 온 최고의 방식이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함부로 변할 수는 없어. 그 말에 성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만 제 말을 믿고 한국으로 가보시겠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을 하고 있었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쉽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결국 아버지는 한국행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차가운 겨울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아버지는 두터운 코트를 여미며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기분 탓인지 아버지의 표정은 처음부터 심기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아버지를 지켜보았어요. 이번 여행이 공방의 변화를 위한 첫걸음이 될 수도 있지만 헛걸음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성민은 자신감이 넘쳐 보였어요. 그는 아버지를 모시고 곧장 경기도의 한 전통 메주 숙성 창고로 안내했습니다. 이곳은 마당 한쪽에 커다란 메주 덩어리들이 걸려있는 공간이었어요. 한쪽에서는 장독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된장과 간장이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보이는 겨울산과 푸른 하늘, 그리고 은은하게 퍼지는 발효 냄새가 이곳이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전통의 한 부분이라는 걸 느끼게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전통 방식으로 된장을 숙성하고 있습니다. 성민이 설명하자 아버지는 말없이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날씨는 꽤 추웠지만 창고 안은 바깥과 다르게 따뜻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미세한 온도 차이를 눈치채신 듯 했어요. 관리자가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추우시죠? 안쪽 숙성실로 들어가 보시겠어요? 숙성실 안으로 들어서자 아버지의 표정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바깥과 달리 내부는 은은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고 공기 자체가 부드러웠어요. 아버지는 바닥을 바라보다가 손을 뻗어 메주 덩어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숙성 중인 메주 표면에는 곰팡이가 적당히 피어 있었고 발효가 균일하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성민이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곳은 온도를 이용한 숙성실이에요.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에는 호기심과 의구심이 동시에 서려 있었어요. 성민은 숙성실 바닥을 두드리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보통 메주는 발효가 잘 되도록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겨울철엔 기온이 너무 낮아져 발효 속도가 느려지고 반대로 온도가 급격히 오르면 맛이 변질될 위험이 있죠. 그래서 온도를 이용해 바닥에서부터 천천히 열을 전달하면 내부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러면 메주의 곰팡이가 고르게 번식하고 균일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어요. 아버지는 조용히 숙성실을 걸어다니며 벽을 손으로 쓸어보았습니다. 숙성 중인 된장의 색과 질감을 유심히 살피더니 가만히 한숨을 내쉬었어요. 온도가 일정하군. 그것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깨달았을 때 나오는 아버지만의 특유한 반응이었어요. 성민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 방식은 전통 한옥 온돌의 원리를 활용한 겁니다. 온돌은 단순히 방을 따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공간 전체의 기온을 균일하게 유지하는 데도 탁월해요. 특히 겨울철처럼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날씨에는 더욱 효과적이죠. 된장이 그렇듯 가쓰오부시도 일정한 온습도를 유지해야 제대로 숙성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성민을 바라보았어요. 저는 그 눈빛 속에서 지난 며칠 동안의 고민과 갈등이 스쳐 지나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쓰오부시 숙성의 핵심이라는 걸 아버지가 모를 리 없었어요. 지금까지 전통적인 방식만을 고집해왔지만 이번 겨울의 이상 기온으로 인해
우리 방식이 더 이상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쓰오부시와 메주는 다르지 않나? 아버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성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설명했어요. 물론 다르죠. 하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가쓰오부시 숙성 과정에서도 급격한 온도 변화가 가장 큰 문제잖아요. 온도를 활용하면 건조실 내부의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는 것을 막아주고 일정한 습도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지금 공방에서 문제되는 것이 바로 예측할 수 없는 기후 변화 아닙니까?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숙성실을 훑고 있었고 저는 그가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숙성실을 둘러본 후 우리는 한옥으로 된 숙소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습니다. 방 안은 따뜻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고 바닥에서 은은한 온기가 올라왔어요. 아버지는 슬리퍼를 벗고 바닥에 앉으셨습니다. 평소에는 바닥에 오래 앉아 계시길 싫어하는 분이었는데 이날은 유난히 조용했어요. 바닥이 따뜻하구나.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아버지의 목소리에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새로운 가능성을 마주하고 계셨던 겁니다. 성민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이 온기는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밤이 되어도 갑자기 식지 않고 아침까지 지속되죠. 가쓰오부시 숙성실에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급격한 온도 하락이 없다면 균일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겠죠. 아버지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한국에서 돌아온 후 우리는 곧바로 숙성실 개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조심스러워 보였지만 공방 직원들에게 온돌 시스템을 시험적으로 적용해 본다는 발표를 하셨어요. 직원들은 예상치 못한 변화에 놀란 듯 웅성거렸지만 아버지의 결정을 존중하며 묵묵히 작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민은 일본의 기후와 공방 구조를 고려해 맞춤형 온돌 설계도를 만들었습니다. 기존 숙성실은 바닥이 나무로 되어 있어 공기 순환은 원활했지만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우리는 바닥을 뜯어내고 그 아래에 온돌 배관을 설치하기 위해 단을 낮추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숙성실이 텅 비자 200년 동안 사용해온 낡은 목재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바닥을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서 계셨습니다. 마치 이 공간이 걸어온 세월을 곱씹는 듯 했어요. 이걸 바꾸면 정말 좋은 가쓰오부시를 만들 수 있을까? 그 말에 성민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온돌이 완벽한 해결책이 될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 방식과 조화를 이루면 날씨의 영향을 줄이고 좀 더 균일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시작해보자. 우리는 먼저 숙성실 바닥을 개조하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나무 바닥을 드러내고 그 아래에 얇은 점토층을 깔아 온기가 은은하게 퍼지도록 조정했어요. 성민은 한국에서 공수해온 온도령 배관을 바닥 아래로 정교하게 배치했고 바닥 온도를 25에서 30 사이에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미세 조정이 가능한 시스템을 추가했습니다. 너무 뜨거운 열기가 직접 가쓰오부시로 전달되지 않도록 바닥의 온도를 낮게 유지하면서도 습도 조절 기능을 함께 적용하는 방식이었어요. 온돌이 가동되자 바닥에서부터 은은한 열기가 퍼졌습니다. 공방의 기존 숙성실과 비교해도 확연한 차이가 느껴졌어요. 이전에는 날씨에 따라 숙성실의 온도가 들쭉날쭉했지만 온돌이 깔린 후에는 공간 전체가 부드러운 따뜻함을 유지하며 안정된 공기층을 형성했습니다. 나는 기대감에 차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바닥에 손을 대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 정도라면 곰팡이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겠군. 온돌 숙성실이 완성된 후 우리는 가쓰오부시를 배치하고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훈연된 가쓰오부시를 가져와 선반에 정리하고 온돌의 열기와 습도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지켜보았어요. 며칠이 지나자 가쓰오부시가 예상보다 빠르게 건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처음에는 이것이 좋은 징조라고 생각했어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니
숙성 속도가 안정적으로 조절될 것이라 기대했죠. 하지만 일주일쯤 지났을 때 아버지가 숙성실에서 막 꺼낸 가스오브실을 들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칼을 들어 가스오브실을 반으로 쪼개 보였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해 보였지만 단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내부 조직이 다소 부서져 있었습니다. 일부 가스오브실은 곰팡이가 고르게 퍼지지 않았고 곳곳에 불균형이 생긴 흔적이 보였어요. 이렇게 건조되면 곰팡이가 제대로 퍼지지 않는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나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온도를 적용하면 온도와 습도가 일정해져서 품질이 더 균일해질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스오브시의 표면을 손끝으로 톡톡 두드려 보셨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온돌이 너무 건조하게 만들고 있는 거야. 가스오브시는 일정한 습도도 중요하다. 너무 빠르게 마르면 곰팡이가 자리 잡기 전에 표면이 굳어버리지. 성민도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습도를 더 높이는 방법을 추가해야겠네요. 온돌이 습기를 빼앗아가는 부분을 조정해서 일정한 습도가 유지되도록 해볼까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온도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대로 가면 우리가 원하던 깊은 감칠맛을 만들지 못할 거다. 나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온돌이라는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전통적인 가스오브시 숙성 과정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존의 방식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온도를 가스오브시 숙성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새로운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온돌의 열이 너무 건조하게 만들지 않도록 바닥의 온도를 조금 더 낮추고 공기 중의 습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가습 시스템을 추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방식과 조화를 이루는 맞춤형 온돌 숙성 방식을 만들어내려 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적어도 이제는 새로운 방식을 완전히 배척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바닥을 손끝으로 쓸어보며 조용히 중얼거리는 걸 들었습니다. 정말 변화할 수 있을까? 그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나는 그것이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온도를 활용한 숙성실이 가동된 지 몇 주가 지났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 실험을 반복했어요. 첫 번째 조정은 바닥 온도를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온돌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너무 강해 가스오브시의 표면이 과하게 건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닥의 온도를 기존보다 낮추어 25에서 30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조절했어요. 온기가 지나치게 강하면 곰팡이가 제대로 자리 잡기 전에 표면이 먼저 굳어버리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조정은 습도 유지 시스템을 추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존 방식에서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자연적인 습기와 공방 내 공기 순환을 이용해 습도를 유지했어요. 하지만 온도를 도입하면서 예상보다 공기가 빠르게 건조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숙성실 내부에 가습 장치를 설치하고 적정 습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시스템을 추가했어요. 마지막 조정은 공기 흐름을 재설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존 숙성실에서는 자연 환기에 의존했지만 온돌 방식에서는 공기의 흐름을 균일하게 유지해야 했어요. 성민은 한국에서 연구한 발효 숙성 기술을 접목해 숙성실 내부의 공기 순환 구조를 개선했습니다. 그 결과 숙성실 내부의 온습도가 더욱 균일하게 유지되면서 전통 방식과 온돌 방식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기 시작했어요. 이제 모든 조정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결과였습니다. 드디어 결과를 확인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숙성실에서 꺼낸 가스오브시가 어떤 상태일지 우리는 모두 긴장했어요. 아버지는 조용히 가스오브시를 들어 올려 손끝으로 표면을 가볍게 두드려 보셨습니다. 딱딱딱 맑고 단단한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기본적인 건조 상태는 확실히 안정적으로 유지된 듯 보였습니다. 칼을 들어 가스오브시를 반으로 잘라보았습니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전에는 내부 조직이 불균일하게 형성된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어떨까요?
아버지는 단면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곰팡이가 속까지 균일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겉면은 과하게 마르지 않았고 내부도 적절한 밀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갓소부시를 손가락으로 집어들고 빛에 비춰보셨습니다. 이전보다 확실히 결이 부드러워졌고 곰팡이 발효 상태도 균일하게 진행된 모습이었어요. 아버지는 한 조각을 부드럽게 잘라 입에 넣고 조용히 씹으셨습니다. 나는 숨을 죽였어요. 몇 초 후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도 나쁘지 않군. 그 순간 나는 온몸에 긴장이 풀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성민도 미소를 지었고 직원들 사이에서는 조용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몇 번 더 조각을 입에 넣고 씹어보시더니 칼을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갓소부시 같군. 나는 그 말을 듣고 이 실험이 드디어 성공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온도를 활용한 새로운 갓소부시 숙성법은 공방의 혁신적인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전통을 버린 것이 아니라 기존 방식의 장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발전시킨 것이었어요. 온도를 적용한 후로 숙성실의 온습도가 더욱 안정되면서 갓소부시의 품질도 균일해졌어요. 게다가 난방비도 절감되었고 생산 효율성도 올라갔습니다. 이제 우리 공방은 다시 일본 최고급 갓소부시를 생산하는 곳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공방에서 생산된 갓소부시를 사용한 셰프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 갓소부시 뭔가 다릅니다. 감칠맛이 깊어졌어요. 도쿄의 유명 셰프들이 우리 공방의 갓소부시를 사용한 후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품질이 불균형하다는 과거의 평가가 사라지고 오히려 더 깊고 균일한 맛을 낸다는 칭찬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일본 내 다른 공방에서도 우리 숙성법을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숙성한 겁니까?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아버지는 잠시 고민하셨어요. 예전 같았으면 우리 공방의 방식은 비밀이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비결이요? 전통과 한국의 온돌 기술이 만나 탄생한 방식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뭉클해졌어요. 아버지는 처음에는 온도를 전혀 신뢰하지 않으셨지만 이제는 그 변화를 직접 인정하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의 공방은 변했습니다. 그러나 200년의 역사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전통은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시대에 맞게 발전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의 온돌이 있었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 방식을 뛰어넘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온도 조절 기술이었어요. 마치 오랜 세월을 견뎌온 가스오브시처럼 유구한 역사를 가진 온돌도 시대를 넘어 전해져 오며 결국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우리 공방은 온돌과 함께 새로운 200년을 준비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200년 전통을 자랑하는 일본의 가스오부시 공방이 예상치 못한 기후 변화로 위기에 처했지만 한국의 온돌 기술을 접목하면서 다시 한번 최고의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전통을 버린 것이 아니라 온돌이라는 혁신적인 방법과 결합해 더욱 완벽한 숙성 환경을 만들어낸 것이었죠. 이제 일본의 전통을 고집하던 장인마저 한국의 온돌이 비결이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의 문화가 세계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온돌이 단순한 난방 기술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지혜의 산물이라는 사실이 또 한 번 증명된 셈이죠. 한국의 기술과 문화가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모습 정말 흐뭇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저력과 아름다운 전통이 널리 퍼지는 순간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더욱 흥미롭고 가슴 벅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